안녕하세요. 3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라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틀 연속 올랐으니까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최근에 너무 좋았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뭘 판단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증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 침공 초기만 하더라도 민간인을 노린 이 무차별 공습은 자제했던 러시아 군대였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과 민간 시설로도 이 폭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황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러시아가 이 소련 시절 때 스탄 나라를 공격했을 때 쓰였던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잘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날 장중 벨라루스에서 열린 2차 회담이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이동 통로 개설에 합의는 했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유감스럽게도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전히 협상이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3월 금리 인상 계획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쟁의 궁극적 여파가 어떨지는 현재 당시로는 불투명하다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형태로 미국 경제를 관통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우선은 3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빅스텝 우려는 좀 피해갔지만 이 25bp씩 차근차근 올해 많은 횟수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빅스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따라갈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발표 예정인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지와 음식료를 포함한 그냥 CPI와요. 이 둘을 제외한 근원 CPI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에너지와 음식료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를 공동 창립한 빌그로스는 현재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하면서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움직임들 또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7.67달러로 마이너스 2.6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물은 단기물인 2년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달러는 혼조하였고요. 금 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자, 이것 말고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자면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 5천 명으로 월가 예상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미국 2월 ISM 비제조업 PMI가 56.5로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긍정 하나 부정 하나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1월 공장제 수주 건수가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그 율 자체로만 본다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지금 4분기 생산성이 6.6%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소폭 증가는 했지만 생산성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꾸준하게 팔리는 모습들만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 제조업은 차근차근 살아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한국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BNK의 리포트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삼성전자의 하락이 이제 앞으로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그 이야기는 지수의 하락 역시도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뉴스 가지고 왔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MSCI나 뭐 여러 가지 지수들에서 이 러시아 증시가 퇴출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요 자금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갈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증시로는 1조 안팎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따라 들어오는 돈이나 한국 증시의 투자자들의 투심 역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 역시도 어느 순간부터 들어올 수 있을지, 자, 코스피나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걸 이제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이 시장 정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싹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이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 정리 보실 분들은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는 그 영상들 하나씩 하나씩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또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수급 분석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겠다라는 분들 위주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함께 오래오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공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채널이에요. 멤버십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공부하고 상한가 치는 종목도 몇 개씩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생각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해봤으니까 개별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오늘 유상증자 요거 상장한 날인데 주가가 생각보다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 보면서 야, 이게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지금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있고 힘이 세구나 이걸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물량 소화는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볼만한 뉴스가 뭐가 있고 어떤 걸 감안을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부터 보자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 최대 원전 화재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소련 시절 체르노빌 사태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건 옆에서 보던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화재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솔직히 예전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화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 원전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심리 때문에 원전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줄을 차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전에 대해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이러한 시선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화재가 났네, 위험하네, 그러면 포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걸 찾아보자. 그럼 뭐가 보이냐? SMR이 보인다. 소형 원전. 자, 근데 이 SMR 부분에 있어서 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고 한국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두산중공업이 있죠. 이러한 식으로 연결해서 봤더니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은 뉴스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으로는 두산중공업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거 어제도 나왔던 뉴스인데 1,800억 규모의 장기 유지 보수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 부분에 있어서 한국 1등 사업자다 보니까
이렇게 유지 보수까지 계약을 맺게 된다면 향후에 중요한 캐시카우가 되어줄 것이다. 자,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데요. 두산 그룹 중에 유일하게 역성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두산중공업의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역시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도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대선이 끝나면 수도 쪽이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 얘기들이 나왔던 거는 그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대선 이유를 보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퓨얼셀과 손을 잡고 가스에다가요, 수소를 섞은 가스 수소 터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발전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퓨얼셀의 자회사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중공업 역시도 이러한 부분으로까지 엮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 주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엮여가지고 현재 이 많은 물량들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이죠. 보통 이렇게 상장한 날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물량 소화 기간 그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급을 좀 보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기금은 계속해서 사고 투신 역시도 단기성 자금을 이렇게 넣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투신이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단기적으로 상승의 모습이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최근을 보면은 뭐 이때는 파는 게 있긴 하지만 판물량보다는 산물량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물량 소화를 위해서 시간은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걸 보면서 조금은 더 기대가 된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은 좀 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 플러스로 바뀌거나 오늘 마이너스 찍더라도 다음날 이게 플러스를 연이어서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 상승의 근거로서 그래도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금투 뭐 마이너스 많이 나오긴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 나오는 거니까 이건 보지 마시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오늘도 이어줄지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네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지라인으로서는 이 121선 위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1선 같은 경우에는 자, 60일과 241선을 뚫고 올라와주는 골든크로스가 체크가 되고 있고 21선도 머리를 확실하게 들어준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오는 건 곧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현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주다가 11선 이렇게 이 121선과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 뭐 이건 또 괜찮게 지켜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게 올라와 줄 때까지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조금씩 올라와 줬을 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여기서 물량을 던져줘가지고 혹은 이번에 유상증자 하면서 많이 생긴 물량들이 던져지면서 물량 소화가 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부근까지는 손쉽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툭 하고 찔러주지 않을까 싶은데 왜 하필 여기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이제 물량이 많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개미들이 물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로는 여기 보고 그리고 그 이상은 여기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힘을 얼만큼 줄 수 있을지 그걸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맞춰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소화를 하게 된다면 참고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전에 요 모양이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유상증자하고 쭉 떨어져서 물량 소화한 다음에 이 물려있는 물량 소화 다 하니까 결국에 이렇게 뚫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모습까지도 계속 보여지다가 여기 물량 다 소화하면은 이게 다시금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 나가주지 않을까. 성장 동력 확실하고 재무제표 깔끔해졌고 충분히 그런 모습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걸로 이 두산중공업 그냥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자, 현재 121선 위에 있으면 굳이 뭐 할 이유 있나,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다가, 자, 11선 위로 올라와서 골든크로스 나와주면 조금 기대하고, 그러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머리 위에 두툼하게 쌓여있는 매물대 바로 아래까지 노려보자. 자, 그런데 이 위쪽에서 소화 잘 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툭 하고 크게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 매물대 쭉쭉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위에만 있으면 너무 걱정 없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산중공업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종목이죠. 근데 어떻게든 좋은 모습들이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모습 나와주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독이 제가 이 찍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눌러주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보답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12,000명 이 구독자가 도달을 할 시에 이 구독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요청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니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며 12,000명 이벤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